정치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5,100만 국민의 반을 사상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을 문화적인 축제로 만들려고 했던 게 무산이 됐죠. 이 좌파들이 말은 반미 하면서 나이티 되게 좋아하고요. 미국 여행, 일본 여행 되게 좋아합니다. 이 CIA 신고가 부른, 그러니까 쉽게 클릭 딸깍 한 번으로 이 좌파 진영을 초토화시켰는데요. 2030의 전투력이 느껴졌었죠.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 드론 동아리가 실제로 전투에 투입되어서 어마어마한 금액의 탱크들을 박살내는 거 보면서 MZ세대들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대한민국의 2030 MZ세대들이 이번 이 CIA 신고로 깨시민 놀이하는 좌파 뿌락지들을 다 박살냈습니다. 그동안에 CIA 신고가 가짜 뉴스다라고 떠들면서 이 뉴진스, 아이유 등을 실드 쳤던 MBC, JTBC, 조중동 제대로 사과 방송해야 될 것 같은데요. CIA 신고가 트럼프 대통령 2기에서 2025년 1월 20일 행정명령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친중 반미를 외치던 친북 좌파 뿌락지들 제대로 후달거릴 것 같은데요. 이제 자식들이 미국에서 추방되는 꼬라지 한번 기대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김영윤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2기가 1월 20일 시작됐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많은 것을 사인을 하면서 행정명령을 때렸는데요. 제가 트럼프 2기가 들어서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 이 좌파들의 특별 전형, 트랜스젠더 전형 이런 걸로, 그러니까 한국적으로 이야기하면 5.18 유공자 전형 이런 걸로 들어온 공무원들 다 파이어 했습니다. 그 줄로 다 잘라버렸다라는 거. 그리고 입시도 공정한 입시를 해야 된다. 누가 뭔 혜택, 특별 전형으로 들어오는 것 이해할 수 없다. 세상이 공평해야 된다. 기회에 있어서 미국의 특별 전형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것들 동북아 지역의 특별 전형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간 거. 그리고 대한민국에 또 5.18 유공자 특혜, 그리고 세월호 전형 이런 걸로 물론 아픈 기억이 있는 가족들에게 어느 정도 특혜를 제공하는 건 맞지만 입시처럼 공정해야 되는 세상에서 플러스 30점 먹고 들어가고 플러스 20점 먹고 들어가고 이런 거는 굉장히 불공평한 거죠. 이런 거를 트럼프가 모든 것을 없앴습니다. 멋지지 않은 거죠. 트럼프가 또 하나 해냈다라는 거죠. CIA 신고 이거 축적돼서 반미 행보가 확인될 시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돼서 들어오지 마. 아니 왜 반미를 외치는데 미국 들어와서 꿀을 빨어? 들어오지 마. 너네들 없어도 괜찮아. 우리 아메리칸 드림에 숟가락 얹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요. 공식화했습니다. 내용을 쭉 보면요. 제 커뮤니티에 올려져 있는데요.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면 미국 헌법과 이민 및 국적법에 따라서, 그리고 미국 연방법 301조에 따라서 대통령으로서 나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다.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역시 트럼프죠. 미국은 테러 공격을 감행하거나 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중어적 이념을 선동하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민법을 악용하려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정책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비자 발급 과정에서 철저한 감시를 수행해 승인된 외국인이 미국과 국민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된다. 말 어려운데요. 약간 조금 이제 빨갱이 물 좀 튀었네. 너네들 우리나라 들어와서 뭐 할 건데 테러 분자로 간주. 일단 중국 물이, 그러니까 중국 피가 한 방울이라도 튀었으면 미국에서는 스파이로 분류가 됩니다. 심지어 이 중국 스파이들은 옥수수 씨앗까지도 훔쳐간다 할 정도로 싹싹 긁어서 미국에 좋은 거 다 들고 가서 자기들이 이제 카피를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막겠다. 그래서 중국은 사실상 이렇게 검열하다가 중국 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스파이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공자 학원에 등록한 사람들, 그러면 수강한 사람들도 다
관리 대상으로 올려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는 대선 기간 동안에 마가를 외쳤죠.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국민을 우선하겠다, 내 나라 우선하겠다, 보호하겠다 이것을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미 체류 중인 외국인이 미국의 국민, 문화, 정부, 제도 또는 건국 이념의 적대적인 태도를 지니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식별해야 하며 외국 테러 조직 또는 국가안보 위협 세력을 지지, 옹호 또는 지원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된다. 이거 진짜 후달리는 겁니다. 위협 세력을 지지하거나 옹호하거나 지원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반미 인증 대게 올리면서 지금 CIA 신고했던 게 축척이 된다라는 거죠. 아이유가 미국 투어하면서 달러 싹 끌어들여가지고 반미 집회에 선 결제했잖아요. 이것이 다 축적되어가지고 이제 아이유는 이제 미국 공연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CIA 신고를 막 했었잖아요.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조가 정보기관 간의 강화된 심사 및 검토. 여기서 보면 국무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과 국가정보국이 협력해서 즉시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후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입국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사 조사한다. 그 모든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각국에서 비자 심사 및 입국 허가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식별해서 해당 개인의 신원 확인 및 안보 위협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냥 뼛속까지 스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콜롬비아가요, 지금 뭐 부정선거 의혹이 있죠. 콜롬비아 정부가 좌파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일단은 트럼프가 이 좌파 정부를 굉장히 거북스러워하죠. 문재인일 때도 문재인이 한참 뭐 이야기할 때 그 통역하는 사람한테 통역하지 말라고, 이 문재인 이 사람 하는 말 매번 똑같으니까 하지 말라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데서 이렇게 무안을 주기도 했었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좌파 정부를 싫어하는데 콜롬비아가 좌파 정부가 들어서고 미국의 콜롬비아 쪽의 불법 이민자들을 싹 쏟아가지고 비행기 태워 보냈는데 콜롬비아 대통령이 입국을 거부했어요. 그 줄로 바로 관세 때리고, 그래서 깨갱하고 콜롬비아가 아유 죄송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비행기 보내서 미국에 있는 불법 이민자들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했는데 트럼프 뒤끝 장난 아니죠. 그래서 트럼프는요 다시 콜롬비아 그 정부에 그냥 정부에 뭐 관여된 반국가 세력 이게 아니라 콜롬비아라는 나라 자체의 모든 국민을 미국에 입국 거부했습니다. 콜롬비아 여권 들고 미국에 들어오고 싶으면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대사관의 인터뷰가 한 4개월치 밀려 있어서 뒤로 쳐졌다. 그리고 제3조의 국가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 행정명령 발표 30일 이내에 국무장관, 법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국가정보국 다 협력해가지고 이거를 수행해야 되는데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외국인보다 이 난민이나 무국적자의 입국 심사할 때는 완벽히 엄격하게 거의 차단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비자 프로그램을 재평가해가지고 외국 정부의 적대 세력이 이를 악용하거나 미국의 안보, 경제, 정치, 문화 또는 국가적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한다. 그러니까 뭐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CIA 신고가 미국의 입국 컷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갖고 조중동, JTBC, MBC가 뭐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중앙일보가 어떻게 다뤘냐면요. 그 미국 입국을 못하게 CIA 신고, 6년 전에 수법을 또 썼다 이렇게 하면서 그 밑에가 반미주의자들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라면서 이 CIA 신고가 다 가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붙였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제 커뮤니티에도 나와 있는데 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요. 이 미국 국토안보부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정보기관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IA 신고하면요. 미국 이민국하고 전부 통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국 비자 심사에 이 팔란티어가 통합 시스템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이쪽에서 신고했다 해서 여기가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지금 미국
전체를 지금 관리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이요, 데이터 통합, 분석, 의사결정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국경 보안 그리고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는 작업으로 지금 이용된다라는 거죠. 데이터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 그냥 CIA 신고하면 비자 신청, 여행 기록 뭐 이런 것들 다 통합돼 가지고 한 사람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쫙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 1초에 수만 개를 분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신고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 팔란티어의 데이터 통합을 보면요,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잘 마련되어 있고요. 소셜미디어 및 오픈소스에 대한 정보도 잘 정리를 한다라는 거. 이 통합을 통해 가지고 좀 무서운 게 개인의 배경, 그 다음에 관계, 여행 패턴 이런 것에 대한 분석도 한다라니까 사실 제대로 후달거리는 거죠. 그리고 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고급 분석을 하는데요. 이게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가지고 패턴 식별을 하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여행 경로가 있다. 그 여행 경로 중에 테러가 있었던 나라가 있다 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이면 그냥 통과. 그런데 이게 반복적이다 라고 하면 감시 대상과 연관성을 지어 가지고 분류를 딱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죠. 과거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사전에 정의된 기준에 따라 개인의 위험도를 분석하면서 평가를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 간의 협업이 있다라는 거죠. 국경 세관 보호국이랑도 연결되어 있고요. 이민 세관 단속국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고, 연방 수사국 FBI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CIA는 당연히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고위험 인물에 대해서 정보, 법 집행팀 이런 것 간에 완벽히 협업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시 명단에 대한 관리. 저는 좀 후달거리면서 무서웠던 게 뭐냐면 예측적 위협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다라는 것. 그 사람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식별해 버린다라는 것. 예전에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영화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알려진 테러리스트와 또 의심이 가는 인물들과 동선이 겹쳐진다든지 아니면 SNS 활동으로 뭐 지지 선언을 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연관성으로 그 개인을 이제 점수를 매기면서 이 위협에 대한 예측을 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미국 입국이 거절되잖아요. 그럼 반미 친중 좌파를 본인이 말하지 않아도 검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 재판관들도 지금 거의 반이 반미, 친중, 친북의 인사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들의 내로남불은 반미를 주구장창 외치면서 자식들은 미국에 유학 보내는, 가장 대표적인 게 임종석, 딸은 미국의 시카고 아트스쿨에 유학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학비가 연 1억 정도 되는데 재산은 계속 늘고 있다라는 것도 희한하고, 딸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명품으로 치장한 인스타그램 사진을 올립니다. 지금은 이 인스타그램을 삭제를 해가지고 찾을 수가 없는데 그만큼 자신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구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반미, 반일을 외치던 윤미향도 딸은 미국에 유학 보내놨습니다. 이 좌파적 내로남불 이작자들도 사실 지금 이 트럼프 2기의 이 CIA 신고로 미국에서 추방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후달릴 거다라고 보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이 파이브 아이즈 국가에서도 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파이브 아이즈 국가가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 연합 중 하나입니다. 상호 정보에 대한 수집, 그리고 감시, 그리고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입국 컷 당했다라고 보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다 입국 컷 된다라는 겁니다. 이 파이브 아이즈 국가뿐만 아니라 확장해서 동맹을 맺고자 하는 나라들이 점점 더 늘고 있는데요. 여기 파이브 아이즈에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도 함께 하자라고 했고, 여기에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도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이 반미를 외치잖아요. 이게 반미를 외쳐서 미국에서 입국 컷 당하면 여행 갈 곳은 어디냐면 저 중국, 러시아 이쪽 사회주의 국가로만 돌아다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좌파적 발언을 하고 행보를 했던 작자들은 이제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정치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5,100만 국민의 반을 사상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눈뜬 국민들이 많다라는 것.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요. 그냥 대단히 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할 귀중한 선물이다 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 반드시 하실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현 TV였습니다.